안녕하세요. 비니맘입니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본의 아니게 겨울방학이 길어졌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었잖아요. 아직 학교는 못 갔지만 이제 5학년,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 예습한 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아이는 방학 동안만 요 계산왕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이번에는 이제 2학년, 3학년을 했는데 12월 16일부터 해서 요 두 권을 끝냈어요. 근데 다 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꾀가 나서 반 페이지 풀다가 여기서는 이제 뭐 한 페이지에 4문제씩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단원씩 풀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틀린 거 없이 잘 지내게 돼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끝냈고요. 3학년 것도 시간이 나와서 시간 부분만 제가 좀 시켰고 나머지는 그렇게 다 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빅터 연산 5B에서 이렇게 소수의 곱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니 아이도 느꼈고 저도 느꼈지만 더 정확해지고 빨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 한 거는 우동생과 오삐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동생은 여름방학 때처럼 여기 보시면 한 단원에 잘 틀리는 문제 전까지 풀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 공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시험 보기 전에 난원평가도 좀 더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상위를 넘어가는 순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먼저 우등생을 보시면, 자, 1단원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해왔던 단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게 다 이제 섞여가지고 어느 것부터 해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건 가로죠. 가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가로에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나오게 되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이 되겠죠. 2단원은 우리가 이제 5A에서 해왔던 약수와 배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중1 때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약수가 무엇인지 배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용어 정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 공통된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약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에게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냐,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게 하시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보시고 만약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고 어느 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최대 공약수는 자 한정된 것을 몇 명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될 수 있는 두 가지 한정된 물건들을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대 공약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로 시작해, 얘는 뭐 3개로 시작해. 그러면 몇 번째 얘 둘이 만날까? 그런 거는 배수가 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응용 문제 풀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 좀 해주시고요. 뭐 그냥 아이가 문제를 보면서 이거 뭐 그냥 뭐랄까 체화가 돼서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수와 배수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단원 보시면 규칙과 대응이에요. 이 부분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1 때 문자시, 1차 방정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수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X, 여기 Y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시, 뭐 함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제 대응해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아직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규칙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3단원은 풀었고요. 자, 4단원 약분과 통분이에요. 약분과 통분을 하는 이유, 우리 그때 막 제가 막 여기 OA에 막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약분은 자기 스스로를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서 하는 거고, 통분은 두 가지 이상의 분수를 비교해서 분모를 같게 해주려고, 왜냐면 이제 둘이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는 거니까요. 이걸 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머릿속에 약분 통분하면 뭐 차차차차 막 나오겠죠. 그래서 기하분수 꼭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기약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약 없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왜 하냐? 왜 우리가 통분을 배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약분과 통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분수의 덧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분수. 그럼 진분수를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용어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 이제 척척 박사가 됩니다. 대분수는 뭔지 툭툭하면 다 나옵니다. 대분수의 덧셈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하기. 뭐 여러 가지, 뭐 대분수를 가분수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이가 편한 대로 풀어도 돼요.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알아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봤을 때 이럴 때는 자연수끼리 하는 게 좋겠고 이럴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하는 게 좋겠고 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집이 빡빡해지고 있어요. 시기만 복잡해지니까요. 그리고 뺄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학교 때 기하 파트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둘레는 괜찮잖아요. 이제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넓이에서 저는 요 넓이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로 세로 봤을 때 1 곱하기 1은 뭐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오긴 하는데 요 제곱 센티미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 요게 또 왜 얘가 제곱 센티미터이냐? 그러면 식을 한번 써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1cm 곱하기 1cm예요. 그러면 1은 1이고 얘들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얘네가 똑같은 것끼리 곱했을 때 제곱이 된다는 거. 제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2는 4지만 이거를 2의 2제곱으로도 약속을 한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3 뭐 여러 가지 제곱수 우리 해주시면 3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3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 맞장구를 쳐줬거든요. 이렇게 제곱수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왜 이거를 설명을 해줬냐면 이건 넓이니까 다 단위들이 제곱이 다 나와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정육면체 이렇게 입체를 구할 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세제곱 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입체라는 거고 이거는 넓이라는 힌트야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역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왜냐면 둘레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얘는 센티미터로 나타냈는데 얘는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어. 그럼 얘는 둘레고 얘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제곱 킬로미터도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여서 제곱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곱미터도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넓이를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입체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밑면 가로 정육면체 상자를 생각해 보자 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뭐 가로 세로 2cm다 그러면 이 4에서 4의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럼 높이가 뭐 2다. 그것도 2다 그러면 그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야 이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2번 정도인가 했었고요. 그래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넓이를 구할 때 그 정육면체를 구할 때 뭐 6학년 때 배우겠지만 이렇게 밑면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뭐 부침개든 뭐 파이든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쌓았어. 계속 쌓아서 높이가 생겨서 이거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입체 도형할 때 어렵지 않게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 먼저 나왔나? 어떤 것부터 나왔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밑변의 길이 찾기. 밑변의 길이를 제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의 수선인 높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밑변의 길이를 먼저 찾고 가장 중요한 거 1번 밑변의 길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상응하는 수선의 길이 높이를 찾는 거다. 여기 보시면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수선의 길이. 그리고 여기가 밑변이면 요거 직각으로는 수선의 길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아이와 꼭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 삼각형에서도 밑변 가장 중요한 건 밑변의 길이가 먼저 나온다는 거. 밑변을 찾고 어디가 밑변인지 확인하고 높이를 찾아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8cm로. 그리고 여기 이 두 수선의 뭐죠? 평행한 선에 이 수선의 길이가 6cm예요. 그럼 여기 어디든 다 6cm잖아요. 여기 평행하니까요. 직각이 선은 다 6cm예요. 그러면 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고 이 점이 어디에서 있든 고무줄을 생각하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고무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든 점을 찍어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높이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이를 찾으라고 하면은 여긴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꼭지점. 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이가 이거를 이제 뭐 평면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른 모의 정의 꼭 내려주시고 문제 풀 때마다 물어봐서 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를 이용한 문제를 꼭 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사다리꼴 안에 마른 모 있고 마른 모 안에 뭐 평행사변형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 거, 그거의 계통 꼭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빅터에서는 안 배웠던 이 삼각형 두 개로 사다리꼴 구하는 삼각형,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되면 아이와 꼭 모는 종이를 오려서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생은 5학년 1학기 거 예습을 끝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를 들어갔습니다. 아직 학교 수업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3주가 쉬었잖아요. 3주를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단원이 빡빡하게 진행이 된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최상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어제죠.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했고요. 이거는 이제 4페이지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빅터에서는 매일같이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12월 13일부터 매일 2페이지씩 진행을 했고요. 이제 OB는 5학년 2학기 거 먼저 이제 예습을 들어가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서 6A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급하게는 진행을 안 하고 일단 아이 상태 봐가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책을 못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단원이 수의 범위예요. 이상, 이하, 뭐 미만, 그 다음에 뭐죠? 미만, 그 다음에 뭐였더라? 초과, 이렇게 이런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요거 이제 방법인데 초과와 미만 나타내기, 수직선의 이상 이하 나타내기 할 때 이게 점 찍냐 안 찍느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풀게 했더니 아이가 그냥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을 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소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연수의 올림, 자연수의 올림, 버림, 반올림이 나왔네요. 그 소수의 버림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가볍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곱셈이 나왔습니다. 분수의 곱셈 3단원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약분과 통분이 안 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분수 자연수가 나왔을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자동이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풀기 전에 서로 약분이 되면 먼저 약분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을 해서 가분수로 나오면 대분수로 바꿔준다 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거 꼭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8분의 11 곱하기 얘도 똑같이, 잠시만요. 이 자연수를 여기가 1분의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조금 이제 쉽겠죠. 8분의 11 곱하기 1분의 6이다. 글씨가 그냥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이거를 약분을 하면 4분의 33이 되고 대분수로 8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자, 자연수, 대분수 뭐 계속 곱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대분수나 기하분수로 나타낸다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이 또 나와요. 다음 단원에 소수와 자연수의 곱셈. 이거는 뭐 일반 곱셈하고 이제 똑같이 계산하고 소수점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제 보시면 소수와 자연수 하다가 이제 소수와 소수를 곱셈을 하는데, 소수가 자리가 한 자릿수면 한 자릿수를 곱하면 소수는 두 자릿수가 된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를 더해서 두 자릿수. 이거를 분수로 꼭 하셔서 아이와 이거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0.8 곱하기 0.4는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4. 이거는 100분의 30이고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0.3이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자릿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치만 자리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막 시커매집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여기 마지막 단원 평균이 나와요. 평균은 뭘까라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 여러 가지 수가 있으면 그 중에 대표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디서 봤는데 제가 여기 아이와 설명을 했는데, 자, 엄마랑 아빠랑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랑 아빠랑 이제 귤을 따러 갔어요. 그리고 동생은 9개, 동생은 8개, 언니는 9개, 아빠는 10개를 딴 거예요, 귤을. 그래서 엄마가 이 세 사람이 이제 딴 귤을 다 모았어요. 엄마가 그러면 똑같이 나눠줄게.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이지? 그러면 27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3명이니까 3개씩 3으로 나눠야지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 3명에게서 받은 전체 물건들을 다 더해서 3명에게 다시 똑같이 나눠주면 이거는 9가 되겠죠, 답이. 그러면 이게 평균값이 된다. 8, 9, 10 중에 대표는 9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또 2, 3, 4로 하셔도 되고 10, 20, 3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이 문제들이 더 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동안 모든 수학이 끝났습니다. 좀 긴 겨울방학이라 여유도 좀 있었고요. 아이가 집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둘째랑 맨날 오늘은 뭐 하지 하고 막 계단에서 놀고 막 그랬어요. 계단에서 놀고 문 앞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참 힘듭니다. 얼른 빨리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새로운 학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